안녕하세요. 블로그 챌린지 불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조하는 양질의 컨텐츠 2편인 독창성, 체류시간, 이탈률 관리편입니다. 독창성을 어떻게 높일지, 체류시간과 이탈률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근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차나 Q&A 섹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H-태그를 활용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까지 모두 다뤄볼 예정입니다. T스토리 H-태그의 CSS 부분을 어떻게 수정하면 되는지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블로그 글 완성도가 몇 배는 오를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제가 강조하는 양질의 컨텐츠 2편입니다. 독창성과 체류시간 이탈률 관리편인데요. 제가 항상 양질의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양질의 컨텐츠는 누가 판단을 할까요? 바로 검색 엔진인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 엔진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럼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바로 독창성과 체류시간 그리고 이탈률입니다. SEO에 맞는 글이라는 것은 독창성과 체류시간 그리고 이탈률이 얼마인지를 측정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독창성이라는 거는 남들과 똑같이 복붙한 글이 아니라 내가 직접 조사하거나 경험을 녹여낸 컨텐츠를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검색 엔진도 좋아하지만 독자가 읽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리고 체류 시간은 방문자가 내 글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를 의미합니다. 글에 흥미를 잃으면 바로 이탈을 하게 될 거고, 체류 시간이 줄면 검색 엔진은 이 글은 별로인가? 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탈률은 방문자가 페이지에 들어왔다가 한 번의 클릭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글이 별로거나 필요한 정보를 못 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하면 되는 걸까요? 우선은 독창성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GPT로 뚝딱 글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대로 복붙을 하게 되면 독창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AI가 만들어줄 때 따로 지침을 넣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틀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들어가는 내용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왜냐면 AI는 지금까지 학습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하기 때문이죠. 그럼 그 질문을 여러 사람이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사과에 대한 글을 작성해줘 라고 이렇게 하겠죠? 그럼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똑같은 글로는 아니지만 내용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줄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실제로 해본 사례라든지 직접 찍은 사진이라든지 뭐 실제 데이터들, 방문자 그래프나 수익이나 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삽입을 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보관법이라는 글을 썼다면 내가 직접 사과를 보관해보고 며칠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사진과 함께 후기를 남기는 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검색 엔진과 독자 모두가 이 글은 특별하네 라고 느끼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체류 시간과 이탈률 관리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글만 쭈르륵 써져 있으면 읽는 사람은 금방 지루해지잖아요. 이미지나 표, 동영상 같은 게 들어가면 독자는 시각적으로도 쉬어갈 수 있고요. 핵심 정보를 한눈에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로 사과 보관법이라고 이렇게 기간별 상태 변화를 나열하거나 동영상으로 사과를 보관하는 실제 과정을 짧게 보여준다면 독자는 궁금해서 영상도 보고 표도 자세하게 보게 되면서 체류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이 쌓이면 검색 엔진이 이 블로그 글은 뭔가 알찬 게 있네, 알차네 하면서 우선순위를 높게 매기기도 해줍니다. 최근에 블로그들 사이에서 목차와 Q&A를 꼭 넣으라는 말이 많거든요.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차는 독자들이 원하는 정보로 바로 갈 수 있게 도와줘서 편의성을 높이고요. 체류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Q&A도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서 추가 정보를 주게 되면 독자는 더 오래 머물고 다른 궁금증도 함께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탈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체류 시간을 더 늘리려면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본질적으로는 글의 내용이 좋아야겠지만 읽는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개의 글을 작성해 놨는데요. 왼쪽에 있는 글은 그냥 글로만 작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작성했던 페이지 그대로를 저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오른쪽 걸 보겠습니다. 오른쪽 블로그는 제가 CSS를 입혀 놓은 상태예요. 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가독성이 좋나요? 당연히 글만 주르륵 있는 것보다는 저렇게 디자인을 입혀 놓으면 더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그러려면 H2 태그와 H3 태그의 소제목 같은 경우 눈에 띄게 가독성을 높이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것들을 색을 입히고 무늬를 넣는 등의 형태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H 태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개념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우리가 티스토리에 글을 작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제목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근데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보시면 제목 1, 제목 2, 제목 3, 본문 1, 2, 3이 있습니다. H1, H2, H3라는 그런 태그가 있는데요. 여기서 초보 블로거 분들은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이 H 태그일 거예요. H1, H2, H3 태그가 있는데요. 이거는 HTML에서 헤딩 레벨을 의미합니다. 헤딩 레벨이 H1이면 제일 메인 주제, H2면 소주제, 그 다음에 H3면 세부 주제로 나뉩니다. H1의 경우에는 가장 큰 제목, 글의 메인 주제고요. 이게 제목, 메인 제목이겠죠. 메인 제목이 H1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 소주제가 H2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주제 안에 하위 주제들이 H3로 들어가는데요. 하위 주제로 들어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도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안에도 내용들이 있겠죠.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요게 처음에 소주제 H2에서 여기에서 제목 1이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H3는 제목 2라고 넣습니다. 그 하위 주제에 대한 또 하위 주제가 있다면은 H3까지 H4까지 넣으셔도 되는데 이거는 거의 사용을 잘 안 하는 편이고요. H3까지만 이용하셔도 충분히 하위 주제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왜 H2냐 한다면은 여기에서 기본 모드에서 HTML로 들어가시면 여기 있죠. 소주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제목 1로 설정을 했는데 H2로 들어가게 됩니다. H1 같은 경우에는 메인 제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H1이라고 지정하지 않아도 티스토리 자체에서 메인 주제가 이 제목이 H1 태그입니다 라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 1이 H2, 제목 2가 H3 이런 식으로 전부 나뉘게 돼요. 그럼 그 안에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의 예시를 더 들어보자면 미리 작성해뒀던 이전에 글을 작성했던 이 수익형 글에서 사과의 효능이라고 하는 게 지금 소제목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 하위 주제들이 1, 2, 3, 4, 5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본 내용처럼 이런 것처럼 소주제에 내용 들어가게 되고 하위 주제에 내용이 들어가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소주제가 사과의 효능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하위 주제가 1, 2, 3, 4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를 구조화를 하게 되면
검색 엔진이 글의 구성과 중요도를 파악하기가 쉽고요. 독자도 어떤 순서로 정보를 읽어야 할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글을 모두 작성할 때 수기로 기입을 했다면 요즘엔 대부분 AI가 글 구조까지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수기로 글을 작성한다고 하면 제목은 H1, 소제목들은 H2 덱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돼요. 방법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거는 제목 1이다, H2다 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H3 태그다, 제목 2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내용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요렇게 수정을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한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른 챕터구나, 같은 챕터구나 구분이 되니까 독자가 글을 스캔할 때도 편하고, 그 다음에 체류 시간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그냥 기존은 H2 태그, H3로 태그화 시켜 놓았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입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디자인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글마다 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HTML, CSS 코드를 수정을 해서 블로그 자체의 디자인을 입혀버리는 게 있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주제도 여러 가지 할 거고 글을 작성할 때마다 디자인을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방법을 따라 하셔야 되고요. 아니고 나는 그냥 글만 작성할 테니까 디자인은 입히는 거는 다 한꺼번에 통일하자. 그리고 코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다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방식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식이 간단하니까요. 초보분들은 우선은 첫 번째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고, 두 번째 방식은 나중에 조금 더 알아가시다가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미리 이렇게 블로그 자체에도 입히셔도 됩니다. 우선은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코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디자인볼 코드는 제가 카페에다가 남겨 놓았습니다. 자, 카페에 보시면은 h 태그 css 코드라고 제가 여기 글을 올려 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셔서 요것들이 다 요 밑에 요 이미지가 돼 있는 것들을 구현을 시키는 게 이 코드들입니다. 이 이미지가 있고요. 밑에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요거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이 메인 관리 페이지에 오셔서요. 여기에 서식 관리라고 있습니다. 서식 관리에 들어가셔서 새로 서식 쓰기를 해 놓습니다. 서식 쓰기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H2 태그랑 H3 태그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일단은 먼저 정하는 거예요. 내 블로그에 어떤 디자인이 괜찮냐. 지금은 일단 내가 요거는 H2로 할 거고 요거는 H3로 하겠다 하시면, H2를 이걸로 할 거니까 요 밑에 있는 거를 복사를 하셔서요. 여기에 H2 태그라고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HTML로 들어오셔서 여기에 붙여 넣습니다. 여기에 붙여 놓으시고 이거를 H2라고 지정하시면 돼요. 2. 여기도 맨 끝에 앞뒤로 2라고 저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기본 모드로 돌아오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완료 처리해 놓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H3도 많이 쓰기 때문에 H3까지는 미리 작성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H3 태그라고 제목을 넣고요. 그 다음에 H3는 내가 요걸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요거를 복사해서 이거를 기본 모드가 아닌 HTML 모드로 와서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본 H3로 돼 있기 때문에 2 이런 식으로 안 고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기본 모드로 들어오셔서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간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완료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글을 쓸 거다. 그러면은 글 제목을 적겠죠. 제목을 적고 본문 뭐 기본 처음에 메타스크립션에 들어가겠죠.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 들어와서 서식에 누르고 h2 태그를 넣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저장했던 서식들이 불러오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과 보관법이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과 보관법에 대한 내용들로 보관법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H2였으니까 이제 H3를 다시 또 넣으려면은 서식에서 아까 전 H3 저장한 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보관법에 대한 소 제목들을 하위 주제들을 넣으면 되겠죠. 하위 주제들을 넣으면 되는 형태겠죠. 요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고 발행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글마다 이렇게 글을 작성할 때마다 H1 서식들을 이런 식으로 불러와서 넣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글마다 다른 주제마다 다른 내용으로 작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게 아니다. 두 번째, 블로그 전체에다 CSS를 수정을 해야 되겠다. 블로그 전체에다가 디자인을 입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관리 페이지에서 여기 스킨 편집에 들어오셔서요. 여기에 HTML 편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HTML이 아닌 여기 CSS 있습니다. CSS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검색을 하십니다. 컨텐트 H2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엔트리 컨텐츠 H2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수정하고 싶은 대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느냐? 이거 처음에 보시면 이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초보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GPT한테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카페에 있는 글에 CSS 코드에다가 제가 CSS 코드를 다 입력을 시켜 놨습니다. 원래는 만약에 글을 쓰시다가 혹은 검색을 하시다가 괜찮은 디자인이 있다 하시면 요런 디자인이 괜찮네 하면서 요거를 캡처를 해서요 GPT한테 요청을 하셔서 내가 이거를 CSS에 접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코드를 알려달라 하면은 GPT는 그 캡처된 이미지를 보고 그거를 코드화 구현을 시켜줍니다. 그럴 때는 CSS 코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거고요. 아니면 HTML 코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그거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신 분들은 우선은 지금은 제가 임의적으로 CSS 코드를 다 밑에다 달아놨어요. 지금 보시면은 요 이미지가 아까 제가 첫 번째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은 요 HTML 코드 요 부분을 복사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블로그 CSS에 접목시키실 분들은 요 부분을 복사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설명이니까 두 번째에서 요 소제목 1 요거에 대해서 구현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복사를 하셔서요. 여기 이 부분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띄어쓰기 되는데 상관없고요. 여기에 적용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고 아까 전에 작성했던 거를 그냥 그대로 새로 고침을 해 보시면 이렇게 적용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개별적으로 글마다 적용을 하신 분들은 이 CSS를 넣어버리면 중복이 되니까요. 어떤 것들은 이게 접목이 되고 어떤 것들은 저게 접목이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글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하실 분들은 첫 번째만 계속 하시고 두 번째 하실 분들은 그냥 한 번만 수정해 놓고 더 이상 수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 자, 오늘은 독창성과 체류 시간 그리고 이탈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GPT로 글 초안을 받은 뒤에 내 경험과 시각 자료를 넣어서 독창성을 높이고 목차나 Q&A, 이미지, 표, 동영상들을 활용해서 체류 시간을 늘리고 그 다음에 H 태그를 디자인해서 가독성도 높이면서 이탈률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요 세 가지의 박자를 갖추시면 검색 엔진도 좋아하고 독자도 보기가 좋아서 결국 방문자가 오랫동안 머무는 양질의 컨텐츠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